안녕하세요, 반려견 가족 여러분. 우리 강아지 정말 가족 같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은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반려견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꿀팁들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얘기 아니고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건강관리의 기본은 바로 정기검진이에요. 우리도 그렇듯이 강아지들도 미리 아픈 곳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더 큰 병으로 안 번지게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정기검진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 병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가능성을 높여주고요. 두 번째, 예방 접종이랑 구충 관리를 통해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반려견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우리 강아지한테 딱 맞는 맞춤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될까요? 보통 건강한 성견은 1년에 한 번 기본으로 검진을 추천을 하고요. 나이가 좀 있는, 그러니까 7살이 넘은 강아지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원래 앓고 있는 병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 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검진 주기가 더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검진 항목은 기본적으로 몸 상태를 보는 것 말고도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혈액 검사로는 빈혈이나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수치와 같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요. 소변 검사로는 요로감염이나 신장 질환, 당뇨병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변 검사로는 각종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엑스레이 검사로는 뼈나 관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심장이나 폐 같은 장기는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어요. 초음파 검사는 엑스레이로는 잘 보이지 않는 간, 신장, 심장과 같은 장기 속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병원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에서 가까운 곳이 제일 편하겠죠. 그리고 시설도 깨끗하고 좋은 곳이면 더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험 많고 실력 좋은 수의사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반려견 밥상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건강한 반려견의 기본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료를 고를 때는 우리 강아지 나이, 품종, 얼마나 활동적인지, 그리고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떤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아기 강아지들한테는 쑥쑥 자라라고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사료를, 엄청 뛰어노는 강아지들한테는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고칼로리 사료를, 나이가 많은 강아지들한테는 소화가 잘 되는 사료를 주는 게 좋겠죠. 사료 봉지 뒤에 있는 성분 분석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특히 우리 강아지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 예를 들면 닭고기나 소고기, 밀 같은 게 있는지 잘 봐야 되고요. 요즘에는 건식 사료, 습식 사료, 동결 건조 사료처럼 여러 종류의 사료가 나오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비교해보고 우리 반려견에게 딱 맞는 걸로 골라주세요. 수제 사료랑 시판 사료도 장단점이 확실히 나뉘어요. 수제 사료는 신선한 재료를 직접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영양 균형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시판 사료는 영양 균형은 잘 맞춰져 있지만 어떤 재료를 썼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겠죠. 만약 수제 사료를 먹이기로 결정했다면 꼭 수의사 선생님이나 반려동물 영양 전문가와 상담해서 우리 강아지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식단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주면 안 되는 음식도 꼭 알아둬야 돼요. 초콜릿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은 강아지들한테 중추신경계랑 심장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양파에 들어있는 티오셀페이트라는 성분은 적혈구를 망가뜨려서 빈혈을 일으킬 수 있대요. 포도는 갑자기 신장이 안 좋아지는 급성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 자일리톨은 혈당을 갑자기 확 떨어뜨리거나 간을 망가뜨릴 수 있대요. 아보카도나 마늘, 날고기 뼈 같은 것도 강아지들한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과 산책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하고 있다면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적절한 운동은 우리 반려견들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살찌는 것도 막아주고 근육도 튼튼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다른 강아지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사회성도 길러줍니다. 특히 산책은 그냥 똥오줌 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새로운 냄새도 맡고 다른 강아지들도 만나면서 사회성을 키우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거든요. 산책할 때는 꼭 목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강아지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이번에는 우리 반려견을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꼼꼼한 위생관리는 각종 피부병이나 잇몸병, 귀병 같은 걸 예방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정기적인 목욕, 우리 강아지들 피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목욕은 강아지 종류, 털 길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 2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너무 자주 씻기면 오히려 피부에 있는 좋은 기름들까지 다 씻겨나가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강아지 샴푸는 우리 사람 샴푸랑 달라서 강아지 피부에 맞는 제품을 써야 됩니다. 목욕을 시킬 때는 미지근한 물로 씻기고 샴푸 거품을 충분히 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헹구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샴푸가 남아있으면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욕 후에는 털을 완전히 말려줘야 습기 때문에 생기는 피부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기로 말릴 때는 너무 뜨거운 바람은 피하고 빗질하면서 말려주면 털도 더 빨리 마르고 엉키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아 관리입니다. 칫솔질은 치석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잇몸병을 예방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우리 사람 치약은 강아지한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꼭 강아지 전용 치약을 써야 되는데요. 처음 칫솔질을 시작할 때는 손가락에 치약을 조금 묻혀서 얇게 시작하는 것부터 칫솔에 익숙해지도록 천천히 연습시키는 게 좋습니다. 빗질도 털 종류에 따라 맞는 빗을 쓰는 게 중요한데요. 털 길이가 긴 강아지들은 엉킨 털을 풀어주는 슬리커 브러쉬를, 털이 짧은 강아지들은 죽은 털을 제거하는 고무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요. 빗질은 털 관리뿐만 아니라 피부 마사지 효과도 있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톱 관리는 발톱깎이로 깎아주면 되는데 너무 짧게 자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발톱 안에는 혈관이랑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깊게 자르면 피가 날 수 있어요. 발톱 끝에 하얀 부분만 조금씩 잘라주는 게 안전하답니다. 마지막으로 귀 청소. 강아지는 귀가 습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구조라서 귀병이 잘 생기거든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강아지 전용 귀 세정제를 귀에 넣고 부드럽게 닦아주면 되는데 면봉을 쓰면 오히려 귀 안쪽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반려견이 아플 때 나타나는 신호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강아지들은 아파도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관찰하고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랑 다르게 행동하거나 어떤 특정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이니 주의해야 되고요. 주요 증상으로는 식욕이 떨어지거나 설사, 구토, 기침, 콧물, 갑자기 눈곱이 많이 낀다거나 털이 갑자기 많이 빠지는 것, 다리를 절뚝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구토를 하는 건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뭘 잘못 먹었거나 장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설사도 밥이 바뀌었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거나 기생충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밥을 잘 안 먹는 건 이빨이 아프거나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다른 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기침은 감기나 기관지염, 심장병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콧물이나 눈곱은 감염성 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다리를 절뚝이는 건 관절이 안 좋다거나 어디 부딪혔을 때 그럴 수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보이면 바로 동물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갑자기 경련을 하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는 응급 상황이니까 바로 병원에 가야 되고요.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피를 많이 흘리거나 엄청 아파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평소에 우리 강아지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러한 적신호를 빨리 알아챌 수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우리 강아지들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